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공연적으로도 되게 계속 노력하고 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음악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음악적으로도 계속 변화하고 노력하고 본질의 것을 놓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멋있더라고요. 뭔가 다른 게 멋있는 게 아니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보면 한결같이 뭔가 계속 꾸준하게 그거를 더 발전시키고 더 견고하게 만드는 점들이 되게 멋있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레전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하고 계속 좋은 앨범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티스트? 한국 R&B 힙합 씬에서 천재로 불리던 남자 딘. 한때 D, What to Do, 또 인스타그램 등 한국 대중가요계를 흔들었지만 어느 순간 그는 조용히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해요. 오늘은 딘의 데뷔와 성장부터 사라졌었던 이유, 그리고 컴백 소식까지 간략히 알아볼까 합니다. 딘, 본명 권혁. 10대 시절부터 그는 힙합 음악과 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는 당시 본인의 음악 작업을 공부로부터의 도피였다고 밝힌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맘때 아이들이 그렇듯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놀긴 했지만 집에 가면 연락이 안 됐었고 부모님 몰래 자신의 방에서 곡을 썼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컴퓨터 게임을 할 때도 자신은 랩 가사를 썼다고 해요. 그게 자신만의 일종의 놀이 형태였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놀이 형태로 즐길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어린 딘은 자신의 비트를 만드는데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이런 그의 음악성은 줌바스 뮤직의 신역 프로듀서 기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딘은 작곡가로서의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다고 해요. 딘은 데뷔 전 한국에서 K-팝 아이돌 작곡가로서 여러 작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그의 음악 작업에 참여했던 곡으로는 엑소의 블랙펄을 시작으로 빅스의 저주인형, 존박의 유 등 수많은 작사 작곡 참여와 프로듀서를 하며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는 작곡가로서 활동할 때는 딘플루엔자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이름에는 자신의 음악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길 바란다는 그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딘은 미국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는 평소에도 한국 데뷔 전에 미국에서 먼저 데뷔를 하고 싶어 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딘만의 생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딘은 기존 가수들이 하는 방식인 한국에서 먼저 스타가 된 뒤 미국으로 가는 그런 루트가 아니라 미국의 R&B 사운드와 작업, 문법을 먼저 배우고 그곳에서 인정을 받은 후 그러고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세션 작곡 네트워크인 에릭 벨린저와 앤더스 팩과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예는 지금까지도 업계에서는 도전적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그 덕에 미국의 현지 사운드를 익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영어 프레이징과 자연스러운 R&B 감각을 익혔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멋지게 데뷔를 하게 되는데, 한국에 온 딘은 2016년 EP 한 장을 내놓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는 단숨에 한국형 R&B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되고, 같은 해 미국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무대에도 서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당시로서는 아시아 출신 R&B 아티스트로서 미국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무대에 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하는데, 이때쯤부터 해외 매체들도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당시에 인터뷰에서 딘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싶었다고도 전했다 합니다. 그의 생각도 분명했고요. 친숙한 R&B 팝적인 멜로디에 미국식 사운드와 연출을 결합하는 것. 그는 제임스 딘의 반항적인 이미지에서 예명을 따왔고, 릴 웨인의 앨범 시리즈처럼 130모드라는 세계관을 만들기도 했었죠. 이후 딘은 쇼미더머니 방송 활동들과 다른 가수들에게 곡을 주는 등 음원 및 피처링에서 활동을 하며 싱글들을 발표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2019년 하울린 404 이후 무려 4년 반 동안 단독 싱글이 나오지 않았었고, 그래서 팬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혹시 음악을 그만둔 걸까? 그러나 해외 매체 더 크라즈 매거진은 그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는 항상 사라졌다가 돌아오지만 다시 나타날 때마다 그 기다림이 가치가 있다. 완벽주의적인 제작 습관, 그리고 방송에서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는 신비주의 같은 이미지. 딘의 공백은 아마도 의도된 침묵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2023년 11월 드디어 딘이 돌아왔습니다. 싱글 Die For You를 발표하게 되고 무려 4년 반 만에 컴백곡이었죠. 그리고 2024년에는 나사라는 싱글 이후 2025년에는 싱글 녹턴 07을 발표하며 완전한 활동 재개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 2025, Hand in the Clouds LA 2025 같은 무대에도 올랐죠. 코리아 헤럴드는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딘은 항상 말합니다. 자신의 음악의 한 곡은 하나의
영화 같은 장면이었으면 한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단순한 비트 위의 멜로디가 아니라 감정이 입체적으로 흐르는 듯한 시네마틱한 이야기와 사운드로 가득 차 있죠. 그는 진정성 있게 노래를 하고 음악을 만들며 연출을 하는 완성형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어느 정도의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그 기다림은 결국 예술이 되는 어느 순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때 사라진 천재로 불렸던 딘. 하지만 그는 이제 다시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그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예술을 준비하던 시간이었다는 걸 이번 컴백이 증명을 하고 있죠. 다음엔 어떤 장면과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지금까지 딘의 이야기였습니다.